물론 이게 얼어붙어서 안 열릴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되면 엉덩이로 한번 문을 툭 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아니 요즘 댓글로 계속 테슬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주셔서 아니 무슨 얘긴데 그래? 하고 봤더니 날이 추워져서 미국이 한파로 전기차 무덤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난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역시 테슬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야 역시 전기차 시기상조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맞네, 전기차 시기상조네. 그쵸? 아니죠. 아닙니다. 기사를 퍼오시려면 이거 끝까지 다 퍼와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기사는 뭐였는데 이렇게 보도된 건지 요거 한번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이 뒤에 얘기는 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도된 것은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기사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사가 절망적인 현장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겨울철에 전기차를 몰고 가다가 전기차 장거리 주행하던 사람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안 돼서 차가 멈춰섰다, 그래서 테슬라의 무덤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어떤 운전자는 문 손잡이가 얼어붙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서 트렁크로 차에 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추위 속에 간신히 운전해서 충전소까지 도착했을 때 딱 5%가 남았다는 거예요. 5% 남은 상태에서 충전 코드를 꽂았는데 충전이 더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이러면 진짜 멘붕이겠다. 그러니까 히터 작동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전기를 더 쓰니까 충전되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 충전보다 방전이 더 빨랐다 라는 얘기죠. 일단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인 거 맞죠? 맞습니다. 이 기사는 국내 언론에서도 다 받았었습니다. 거의 메이저 언론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썼고요. 정말 유튜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전기차 안 되는구만,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아주 신났고요. 원래 남 안 되는 거, 남 고생하는 게 되게 얘기하기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조회수도 되니까 남의 불행은 돈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퍼오면서 뭔가 퍼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 원본에는요, 국내 기사에는 없는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요.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차량이 추운 날씨에 배터리와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운전자를 위한 몇 가지 팁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영하의 기온에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 잔량은 20% 이상으로 반드시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지. 5% 이하로 떨어지면 언제 차가 퍼질지 모르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격에서 차를 미리 덮여놔라. 차를 미리 덮여놓으면 배터리도 그만큼 데워지니까. 이런 중요한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되죠. 기사를 퍼올 거면 이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퍼와야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일부만 떼오면 그러면 이거는 기사를 왜곡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 얘기 있으면 저 얘기도 써야죠. 충전소를 찍으면 테슬라는 알아서 배터리를 데피기 때문에 충전소에서 꽂았을 때 바로 충전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테슬라 운전자분들은 아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국내 언론들은 이상하게 이 내용을 다 빼고 오로지 부정적인 것만 쏙 빼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나라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역시나 LFP, 내 그럴 줄 알았다, 중국산 LFP 쓰는 테슬라 역시 그럴 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에 LFP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LFP를 왜 이렇게 미워해요? 투자자들 2차전지 물려서 납득됩니다. 미울만 하지, 미울만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건 LFP 배터리의 테슬라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LFP 미워하시고 싶으면 그렇다 치죠 뭐. 우리나라 언론사 댓글들은 뭔가 잘못 찍고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사의 댓글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전기차에 대한 감각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에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미워하는 나라를 손꼽아보면 아마 대한민국일 것 같아. 자, 미국에서 뉴욕타임즈 해당 기사의 댓글들을 한번 보면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무려 1200건이 달렸는데요. 거기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한번 보면요, 데이빗 G라고 하는 사람이 댓글을 남겼네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쓰려고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소유자들을 인터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테슬라를 타려고 트렁크를 열고 들어간 사람은 이거 설명서도 안 읽은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운전자 손잡이가 얼어붙어서 이걸 꺼낼 수가 없는 상황,
이 테슬라는 이렇게 손잡이를 꺼내서 열어야 되는데 이 손잡이가 완전히 얼어붙으면 꺼낼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톡톡톡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됐을 때 문을 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디프로스트 기능이 앱에 있다는 거예요. 앱에서 디프로스트를 누르면 내부도 가열하고 문 손잡이도 가열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잡이 열기 힘들면 앱을 사용해서 원격에서 눌러라 라는 겁니다. 원격에서 누르면 손잡이를 열지 않고도 이 문을 살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얼어붙어서 안 열릴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되면 엉덩이로 한번 문을 툭 치라는 거예요. 엉덩이로 문을 툭 치면 문이 열린다. 그리고 애초에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설명서에는 이 손잡이가 얼어붙는 경우에 손잡이가 플러시 타입인 도어는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죠. 아이오닉 5, 6를 비롯해서 현대 그랜저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E클래스 할 거 없이 그냥 요즘 들어서의 모든 자동차의 유행이에요. 다 팝업식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다른 자동차들은 전동 팝업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지 않으면 잡을 것도 없어. 근데 테슬라는 이게 수동이죠. 요 안쪽에 있는 거 요거 톡톡톡 두들겨서 깨서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음을 깨서 누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트렁크로 들어가냐,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손잡이를 갖고 있는 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기사는 테슬라만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를 소유한다는 거는 가솔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차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솔린 자동차,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탈 때 당연히 오일 교체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라는 겁니다. 당연히 자동차 기름 넣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전기차는 당연히 추운 날씨에 충전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전혀 고려 안 하고 전기차가 갑자기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행거리가 그러면 테슬라가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 그게 100km로 떨어지냐? 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400km 갈 수 있는 차가 300km로 줄어든다는 건데 300km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줄어들 수가 라면서 길에 퍼져버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드만이라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추울 때 내연기관 자동차를 시동 거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시동이 걸리면 내연기관 차는 그 안에 엔진이 열을 계속 뿜어내니까 일단 시동 걸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동을 거는 순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캐나다 북부 지방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약간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 있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에 전기 코드가 다 있어. 캐나다 온타리오 이런 데만 가도 전기 코드가 다 있어요. 전기 코드가 왜 다 있나? 이 엔진에 엔진 히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엔진 안쪽에다 집어넣어 놓고 주차할 때마다 거기 전기 플러그를 꽂아 놓게 돼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걸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시동이 안 걸리니까.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얘기합니다. 기사가 다뤄야 되는 건 EV가 나쁘다가 아니라 가솔린차와 EV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인프라가 성장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집에 충전기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정말 5% 남은 상태로 거기까지 충전소까지 가서 그 추운 데서 막 어리숙하게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일이 안 생기지 않겠냐. 집에서 충전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사실 가솔린차도 결국에 시동 잘 안 걸리고 주행거리가 짧아지는데 자기 집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집에 연료탱크나 펌프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근데 전기차는 자기 집에서 충전하면 되는 것을 왜 이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켈리 NYC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기차 소유자라면 추운 밤에 30마일밖에 안 남았을 때 충전 플러그를 꽂지도 않고 차에서 떠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기차들이 전기차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을 때 영하의 온도가 되면 경고를 화면에다 계속 띄워줍니다. 계속 띄워줘서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으면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전기가 훨씬 더 빨리 줄어듭니다. 이대로 차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계속 띄워줘요. 계속 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차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운전자들이 차를 멈춰 세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토에 사는 리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리사라면은 스멜리캣 이런 거 노래하시는 분 아니에요? 스멜리캣 몰라? 자, 아무튼 이 리사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8년 동안 캐나다의 매우 추운 지역 영하 40도에서 테슬라를 운전했다. 영하 40도에서 테슬라를 운전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집에 가정용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전기차 기술이 아니라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거다. 아니 전기차 충전하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충전하면 되는데 그거를 나가서 거기서 충전하려고 하고 간당 도착해서 거기서 충전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집집마다 충전기가 있었어야지. 충전기가 없는 게 문제지 전기차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댓글에 정말 많은 부분, 이 1000개 중에 거의 90%는 다 기사에 대해서 비난조예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전기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기차를 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왜 그럼 뉴욕타임즈가 거짓말했다는 거냐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유튜브를 올려주신 건데, 주행하는 동안에 기온이 여기 있습니다. 영하 35도. 영하 35도라는 날씨가 있을 수가 있나? 목적지를 지금 찍었습니다. 슈퍼차저를 찍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서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충전기를 물립니다. 충전 속도 얼마나 나올까? 아까 뉴욕타임즈의 말에 따르면 충전 속도는 플러스 몇 킬로와트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며, 충전이 아예 안 된다며요. 오히려 쓰는 게 더 많다며. 근데 딱 꽂았습니다. 꽂으니까 충전 속도 얼마나 나올까? 140kW. 아니 뭐야, 140kW면 지금 엄청 빠른 거죠. 우리나라 어지간한 급속 충전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충전 잘만 됩니다. 영하 35도인데 프리컨디셔닝이란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프리컨디셔닝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가 데워지는데, 배터리가 따뜻해지는데 그 상태에서 충전하면 되는데, 그거를 마치 겨울철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잘못이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온도가 몇 도라고 했습니까? 영하 30도. 여러분들은 영하 30도를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영하 30도의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었는데요. 영하 30도 아이슬란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절경이다, 와 사진 찍어야지 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한테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하고 아이폰을 딱 맡기면 바로 다운됩니다. 이걸 아이폰을 주머니에 꺼내서 이렇게 주는 사이에 다운돼요. 영하 30도면 그 정도야. 그 정도기 때문에 내연기관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테슬라들이 멈춰섰다고 하는데, 그 테슬라가 멈춰선 것 중에서 1번 원인이 부합 배터리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저압 배터리, 12V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12V 배터리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연기관은 어떻게 되나? 내연기관도 12V 배터리를 쓰죠. 자동차 시동을 걸 때는 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하 30도면 이 내연기관차도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요. 특히 또 시동이 안 걸리는 차들, LPG차, 디젤 차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시동을 걸 때 LPG 디젤은 그 안에 코일이 작동돼서 거기서 열을 올려서, 그래서 시동이 걸리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갖고 있죠. 가솔린 차는 괜찮겠네요? 아닙니다. 가솔린 차도 잘 안 돼요. 왜냐면 가솔린 차 당연히 배터리 문제로도 잘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엔진 오일의 점도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타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런 차들 보면 OW20 아니면 OW30 뭐 이런 식의 엔진 오일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 앞에 W 뭔지 아십니까? 이 W는 윈터라는 뜻이에요. 이 OW, 겨울철에 O라도 시동을 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겨울철에 O라는 게 그럼 얼만큼이냐? 영하 30도까지, 30도 전까지만 보장하는 거예요. 30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점도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영하 30도라고 했잖아요. 물론 엔진 시동이 걸리고 나면, 엔진은 어지간하면 100마력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엔진 시동이 일단 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도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시동을 걸 때 크랭킹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건 작은 전기 모터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크랭킹하는 이 스타트 모터의 마력은 기껏 해봐야 5마력 남짓, 10마력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모터로 아주 짧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내는 전기 모터예요. 게다가 배터리 힘도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이거 벨트를 가지고서 돌리는 겁니다. 벨트도 미끄러지잖아. 그래서 겨울철에는 스타트 모터가 실제로 낼 수 있는 출력이 1, 2마력 밖에 안 됩니다. 엔진 오일이 뻑뻑해지기 때문에 그걸로는 엔진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가솔린 같으면은 사실 영하 온도에서 잘 얼지 않죠. 근데 디젤은 영하에서 옵니다. 디젤 연료는 영하 15도 이하가 되면 연료가 굳기 시작해요. 특히나 디젤 연료 같은 경우는 디젤 연료 안에 있는 수분이 필터에서 계속 걸러지게 되는데, 이 필터 부분이 얼면서 연료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파라핀 같은 경우도 낮은 온도에서 하얗게 굳어서 서로 엉겨붙게 되는데, 이
파라핀도 결국에는 이 필터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동결방지제를 넣는 디젤 연료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철원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겨울철에 동결방지제를 섞어서 판매하곤 해요. LPG도 마찬가지인데 LPG도 영하날 시에는 비율을 바꿉니다. 겨울철에는 프로판 비율을 높여서 그래서 겨울철에 LPG 연료가 얼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죠. 그럼에도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 못 보셨어요? 못 보셨습니까? 이게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거는 왜 보도가 안 되나? 그러면 아파트에서 시동 안 걸리는 차들 많으면 아파트가 가솔린차의 무덤입니까? 가솔린차, 디젤차 퍼지면 차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차가 퍼져?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가지고서 누가 가솔린 자동차는 문제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동차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자동차라는 게 그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지. 가솔린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울철에는 배터리 제때 교체하고 연료도 동결방지제 있는 연료를 쓰고 LPG도 만약에 여름철에 넣은 LPG 연료라면 그거 겨울철에는 또 바꿔주고 이런 노력은 해줘야지. 그리고 엔진오일도 제때 갈아주고 디젤 연료 속에 수분 있으면 수분도 제거해주고 이런 정도의 노력은 했어야죠. 가솔린 디젤차 이런 내연기관이 겪는 문제점 당연히 있고 전기차가 겪는 문제점 당연히 있죠. 이 둘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전기차 문제다, 테슬라 쓰레기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조회수도 잘 나오고 누구 욕하는 거 얼마나 좋아. 재밌잖아. 저 뭐 5천만원 넘는 돈 주고서 저렇게 비싼 차 끌더니 그거 참 쌤통이다 이렇게 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문제가 전기차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추워진 게 문제잖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2021년에 텍사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파로 거의 집집마다 수도관이 다 터졌죠. 공장도 멈추고 정전 사태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럴만 했습니다. 왜냐면 텍사스 썬벨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한겨울에도 영상 10도 이상을 유지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최근에도 저희 갔다 왔는데 정말 더웠습니다. 그 2021년 당시에 알래스카보다 텍사스가 더 추워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랬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도로 당연히 얼어붙고 자동차들 다 멈췄고 오스틴에 있었던 삼성전자 공장 문 닫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추위가 됐었죠. 삼성전자 공장이 얼어붙으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지.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텍사스에 가솔린 차들 다 멈춰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터리 히터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전소도 다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수도도 끊기고 정전돼서 불도 안 켜지고. 그때 당시 전기차가 문제라고 했을까? 아닙니다. 그때는 전기차가 영웅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 테슬라에서 전원을 뽑아서 집집마다 전기를 공급해줬어. 오히려 그 전기를 활용해서 며칠 정도의 전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텍사스에서는 테슬라의 인기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 테슬라가 텍사스에 공장을 짓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시 텍사스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었냐면 여기 올리버 쌤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신 것도 있는데 새가 얼어 죽는 정도의 날씨였다고. 그때 당시 그 심각한 텍사스의 한파, 그것만큼의 한파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왜 이러냐? 이 원인을 지난번에 저희가 지구과학 선생님 모시고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때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궁금해서 보셨어요. 사실 이제 북극에 네. 북극은 춥잖아요. 예. 근데 그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류라고 있어요. 북극의 찬 공기 주변으로 돌아가는 제트류가 있어요. 네. 그 제트류가 이 찬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가둬두는 성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트류가? 네, 제트류가. 그런데 그래서 북극에 가면 그렇게 추웠구나. 네, 북극만 춥고 그 찬 공기가 밑으로는 사실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은 별로 안 원래는. 춥죠. 예.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올해같이 많이 녹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얼음이 많이 녹은 거예요? 얼음이 진짜 많이 녹아요.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추운 기운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겠네요? 근데 그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네. 그 제트류의 흐름이 약해져요. 이게 흐름이 약해지는데 예. 그냥 우리는 흐름이 약해진다 생각하면 그냥 뭐 좀 이렇게 흐물흐물해진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성벽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으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새는 거야 이렇게? 찬 공기가 새는 거지. 알아듣고 있지? 진짜?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 이 차가운 공기를 붙잡아주는 띠가 있어요. 제트기류가 있는데 이 제트기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제트기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링이 무너지면서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북극지방의 추위는 좀 줄어들고 이 북극지방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따뜻했던 지역이 갑자기 한파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후변화는 정확한 원인이 뭔지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한파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춥지만 유럽은 또 하나도 춥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기후변화. 그러면 길에서 전기차가 멈췄을 때 와, 전기차는 역시 쓰레기네, 전기차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와, 이렇게까지 추워졌어? 전기차가 길에서 멈출 정도로 추워졌어? 우리가 빨리 친환경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후변화, 이런 추위를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 그리고 지금처럼 조금만 더 지나면 이 투모로우 같은 이런 영상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닥쳐올 현실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들은 기후변화 같은 게 생기면 놀랍게도 친환경 발전을 하는 사람들, 친환경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당시 텍사스도 그랬습니다. 2021년에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에벗이라고 하는 사람은 풍력 발전기가 얼어붙어서 그래서 전기가 끊긴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이 텍사스가 아주 유독 독특한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텍사스 전체가 전력 시스템을 100% 민영화를 했던 거죠. 이 민영화된 공급망을 텍사스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전체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텍사스 인터커넥션만큼은 텍사스만 동떨어져서 자체적인 전력망을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냐? 서로 다른 주하고 연결하게 되면 연방정부의 여러가지 전력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민간 입장에서는 수익이 최우선 시대니까 그걸 끊고 우린 텍사스 안에서만 따로 전력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터지게 됐다는 거죠. 텍사스 인터커넥션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 천연가스, 원자력, 그리고 풍력발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풍력발전, 태양광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천연가스였습니다. 천연가스를 퍼올리는 펌프, 이 펌프를 원래는 천연가스를 태워서 작동시키는 펌프를 사용했었는데 이걸 더 저렴하게 퍼올리기 위해서 전기 모터 펌프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전기 모터 펌프가 평소엔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처럼 정전이 벌어지게 되면 이 전기 모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퍼올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이 정전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 당연히 잘 지어야지.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얼어붙어서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텍사스주는 겨울철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정전이 일어나게 된 건데 주지사는 엉뚱하게 풍력발전소가 문제다, 친환경 발전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서 미국에서도 여론이 아주 나빴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는 여러가지 반대라든지 여러가지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새로운 것, 변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큰 방향성을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